네, 그래서 여기 7월 20일 시험 대비 FAT 1급에 응시하기 위해서 공지사항글 읽어보시라는 거 공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가 되느냐 하면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쫙 공부했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 매출, 유형 3가지, 매입, 유형 4가지만 출제하기 때문에 그 7가지만 여러분이 유형을 집중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FAT 1급 시험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준비한 그 수업이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까지.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속 서류를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부속 서류도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전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쇄 버전을 눌러서 인쇄 버전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거 기억나시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여러분들이 매출에서 11번 과세매출이나 매입에서 51번 과세매입, 54번 불공매입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한 것은 전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갑니다. 자, FAT 1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는 유형은 11번, 51번, 54번 이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TAT 2급 교재로 바꾸어서 부가가치세 공부를 할 때는 12번 영세매출도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거 알게 되고요. 52번 영세매입도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거 아시게 되는 것이고, 55번 수입품에 대한 매입,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이런 것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서 합계표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매출에서 13번 면세매출 한 내용이 바로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53번 면세매입, 이게 바로 계산서 매입이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13번과 53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서 합계표로 가는 유형은 FAT 1급에서 이미 다 공부가 끝납니다. TAT 2급에도 13번, 53번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신용카드로 판매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내용을 집계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거든요. 물론 앞에서 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이 부속서류 전부 다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런 유형의 거래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표표는 17번 카드 과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한 거, 여러분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표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요거는 이제 매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연습했었죠. 57번 카드과세. 그래서 57번 카드과세 매입이죠. 이 유형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이 작성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부속서류다. 그 다음에 5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기억나시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 증빙 중에 54번 불공매입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불공제 사유별로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서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도 제출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요?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서도 부가세 신고 서류로 제출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서 말고 부속 서류는 5가지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FAT 1급 메뉴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면 부가세 1번이라는 요 박스 안에 모두 메뉴가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 중에 맨 처음 거는 부가세 신고서의 가장 앞쪽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되겠고, 그 밑에 세금이단설표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준표 발행기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나머지가 이제 5가지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부속서류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부속서류. 예. 부가세 신고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된다. 예. 그런데 항상 이거 5가지를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까 유형들이 있었죠? 그런 유형이 있을 때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속 서류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없다, 신용카드 매입이 없다, 뭐 이런 거 제출 안 하는 거예요. 54번 불공 유형이 이번에 신고할 때 없다, 그러면 이거 제출 안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만. 면세 매입이나 면세 매출이 없다, 그러면 이거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FAT 1급에서 부속 서류는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교재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 교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TAT 2급으로 실행을 하면 여기에 많은 메뉴들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TAT 2급에서 추가로 배우는 이런 부속 서류들이 나중에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FAT 1급에서는 일단 부속 서류는 이거, 여기 있는 부가세 신고서 포함해서 6가지, 부가세 신고서 빼고 5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수행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 과제를 다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미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면서 들락날락 봤기 때문에 이 6개 중에서 3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홀수로 1, 3, 5번만 한번 해보죠. 먼저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세기간은 2기 예정 7월부터 9월로 했고요. 수행 1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하고 총 공급가액을 알아보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야 되죠. 다 같이 들어가 보세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가지고 과세기간은 2기 예정이므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합니다. 자, 정기신고해서 엔터하면 작성이 끝났죠. 자, 매출 전자, 자, 매출이면 위에가 매출이고요. 전자가 이 자리가 전자죠. 세금계산서 총 매수하고 공급가액을 물어봤죠. 총 매수 5, 5.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10,000,000. 그래서 답은 5와 이 숫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실 때는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우스 클릭이 되는 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답안 작성하는 그 문제가 이제 왼쪽에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왼쪽에는 시험지를 꺼내놓고 오른쪽에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해 놓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곳이 이게 가로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요 답을 여기다 클릭해서 아까 컨트롤 C 해왔으니까 붙여넣기 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5 이런 거 짧은 거는 그냥
5 이렇게 입력해도 되겠지만 복잡한 숫자는 보고 입력하는 것보다는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수행 3번을 또 같이 해봅시다.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계산서 합계표를 가야 되죠. 전자계산서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죠. 그래가지고 과세기간은 7월부터 9월입니다. 정기신고해서 엔터 하시고요. 이번에는 매입을 물어봤잖아요. 매입계산서. 그래서 매입계산서가 밑에고요. 전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전자. 매수와 공급가액. 자, 매수 1, 공급가액 30만원. 이것을 답으로 찾을 수 있으면 된다. 다음에 5번을 해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로 가야 되겠네요. 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왜 등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현금 영수증도 포함을 한다는 뜻입니다. 현금 영수증도.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문제는 부가세 문제로 FAT 1급에는 안 나오죠. 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클릭하시고요.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한 다음에 아니오에서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뭐 저장해 놓은 거 불러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 있어요. 현웅 컵나라에서 마우스 산 거 있을 겁니다. 1건인데,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므로 매입세액은 여기에 있잖아요. 6만원. 그래서 6만원이 답이 된다. 이거 보시고 이 양식을 보시고 매입세액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여기 합계 이걸로 6만원 여기 있죠?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부속 서류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223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2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부가세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던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림이 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데이터 입력되는 걸 봤냐면 과세 중에서 1번에 들어가는 11번 과세로 입력한 내용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우리 입력했었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은 3번에 기입이 됐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출에는 과세에는 1번에 들어가는 11번 과세 매출과 3번에 들어가는 17번 카과만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면세 매출을 입력을 했었는데 면세 매출은 일단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있는 과표 눌러서 들어가야 이 면세 수익금액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매입으로 내려와서 자, 매입에서는 우리 4가지 유형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51과 54는 여기 10번과 11번으로 나타나죠. 일반 매입은 10번으로,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으로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14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54번 불공으로 입력했던 것은
위에 세금계산서 매입에 들어가면서 다시 16번 불공에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가지고 밑에서 빼가지고 차감계를 구해서 이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이 자리에 나타나는 거였죠. 매입세액과 과세 매출세액 정리했었고, 그러면 53번 면세 매입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엔 역시 안 나타나고, 그것도 여기 과표 눌러야 면세 세금계산서 수치 아니요 계산서 수치분 해가지고 기록이 되죠. 계산서 수치분에.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형을 여기다 가득 써놨잖아요. 가득 써놨는데 우리가 실습해 본 것은 FAT 1급에 나오는 유형만 실습해 봤고, 그 나머지 유형은 TAT 2급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 더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이게 다 자동으로 작성되는데 뭐 이걸 신경을 쓰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가세 신고 담당자가 여러분이 회사가 어떤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수기로 신고를 해야 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수기로. 이런 전산회계 프로그램으로 전자신고하는 회사는 일부예요. 일부. 아직도 규모가 작은 법인은 수기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 수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뭘 기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수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 작성하는 방법,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더전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무사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 작성은 뭐만 잘 작성하면 돼요? 매입 매출 전표만 정확히 잘 입력을 해두면 이건 자동이죠. 자동. 자동으로 작성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동으로 작성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맞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전표 입력은 누가 했어요? 이건 사람이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이 뭐 피곤하든 어쨌든 프로그램은 피곤하지 않아요. 한번 짜여진 대로 정확히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전표 입력을 하면요, 갑자기 피곤해지든가 몸이 좀 아프다든가 그러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유형이 그게 아닌데 실수로 잘못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발견하는 건 뭐예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니 우리 회사는 이거 없는 건데 왜 여기 5번에 뭐가 들어가 있지?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실수한 것 같구나 하고 전표 찾아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개입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점검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최종 점검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224페이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정리분계, 오늘 학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정리분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자, 정리분계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대변에 부채 증가를 계속 시켜놨었고, 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차변의 자산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아 두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출세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계속 전표를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계속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당좌 자산으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해 왔어요. 그걸 뭐 하겠다? 오늘 정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이냐?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정리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일. 여기서 기간이라는 것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 부가가치세 그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두 번이 있지만 왜 4번을 해야 되느냐? 법인은 애정신고 때 또 신고 납부를 합니다. 법인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거예요. 과세기간은 2번이지만 애정신고 때도 부가세를 신고하니까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정리를 4번 하게 됩니다. 1기 예정은 3월 31일 날, 1기 확정은 6월 30일 날, 2기 예정은 9월 30일 날, 그리고 2기 확정은 12월 31일자로 매입세액을 정리한다. 요거 매입세액 정리 회계 1년에 4번 하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만약에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애정신고는 고지 납부를 하고 신고 납부는 확정 때만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6월 30일하고 12월 30일에만 정리하는 거예요. 애정 때는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1년에 2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리하는 방법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을 때와 환급세액이 있을 때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분계. 납부세액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환급세액이 있을 때 정리분계.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이죠. 자, 부가세 예수금을 우리가 그동안 전표를 입력할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표를 입력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해가지고 계속 대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왔어요. 자, 정리라고 했잖아요. 정리. 정리라는 것은 반대쪽에 입력해주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정리할 때는 차변 와가지고 부채 감소. 왜냐면 이제 정리해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부할 거니까 이제 부채를 없애줘야죠. 없애주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것도 정리합니다. 자, 납부할 때 애수금을 다 납부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부세액을 어떻게 납부하도록 하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주는 거예요. 매입세액. 그래서 이 자산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는데 먼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먼저 갚아요. 자산 감소. 우리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이거를 감소시켜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뺍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되죠. 그 차액이 바로 요 금액이에요. 자, 왜 미지급세금이냐? 자, 만약에 3월 31일 날 정리분계를 한다 해서 정리분계하는 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납부는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을 우리는 뭐로 인식해야 돼요? 다음 달 25일까지는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개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카드 사용하면 미지급금, 외상으로 컴퓨터라든가 외상으로
뭐 비품 같은 거 사면 미지급금 처리했죠. 그거 부채였잖아요. 세금은 미지급금을 안 쓰고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씁니다. 세금. 우리가 가구점이나 식당이나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외상을 하게 되면은 미지급금이라고 해요. 미지급금. 그런데 세무서에 세금을 정리하면서 다음 달에 낼 거니까 이거 부채로 인식해야 돼. 그 세금은 미지급 세금. 그래서 부가세 정리할 때도 미지급 세금, 법인세를 정리할 때도 미지급 세금. 정리분계할 때 납부할 세액이 미지급 세금이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밑에 잡이익은 뭐냐? 잡이익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잡이익을 설명해 놨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전자신고를 하면은 국세청에서 전자신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라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10,000원. 납부할 세금에서 10,000원을 빼줘요.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방문해서 신고하면요. 일단 뭐 공무원 입장에서 귀찮죠. 오면은 뭐 응대해줘야죠. 귀찮아요. 뭐 공무원은 귀찮아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하여튼 뭐 전자신고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신고서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뭘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뭐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것이 미지급 세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잡이익이에요. 잡이익. 그래서 10,000원은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할 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확정신고라고 그랬는데요. 애정신고 때는 혜택을 안 준다 이 말이죠. 확정신고 때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왜 확정신고 때만 해주고 애정신고 때는 왜 안 해줄까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볼까요? 자, 세무서가 말입니다. 애정신고 때가 바쁠까요? 확정신고 때가 바쁠까요? 확정신고 때가 바쁩니다. 확정신고는 개인 사업자도 해야 되고 법인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 과세자 전부 해야 돼요. 확정신고 때는. 그리고 더욱이 또 2기 확정 때는 간이과세자까지 다 해야 돼요. 간이과세자. 동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게 2기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확정 때는 세무서가 굉장히 붐빕니다. 그런데 그런데 애정신고 때는 어떠냐? 애정신고 때는 일단 법인만 해당이 돼요. 개인 사업자가 애정신고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고지서 오는 대로 그냥 세금 내버려요. 우리가 세금이 나중에 뭐 확정 때 정산 하면 되기 때문에 애정신고 때 우리가 사업이 좀 부실해가지고 좀 세금이 실제보다 조금 많이 나온 것 같다 하더라도 일단 내고 확정 때 그걸 정산하면 되니까 대개 개인 사업자들은 애정 때는 고지서 오는 대로 내고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들은 안 갑니다. 법인만 이제 방문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와서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유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시 회계 처리는 간단합니다. 자, 미지급 세금 이거 납부했으니까 부채가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 감소해야죠. 대변에는 납부했으니까 통장에서 계좌이체 시켰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에 세금을 납부는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달 25일. 그래서 여러분 정리분계와 납부분계가 있는데 납부분계는 아주 간단해요. 미지급 세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고 대변의 보통예금 계좌이체.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리분계 이걸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온 거고, 납부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운 좋은 거예요. 그 달에 시험 보시는 분은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의 경우는 뭐냐? 이 납부의 경우를 이해했다면 환급의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 똑같아요. 차변에.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똑같습니다. 근데 왜 위에 거는 납부고 밑에 거는 환급이냐? 여러분, 환급이라는 것은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돌려받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판매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은 7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인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만 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니까.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세무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돼요. 미수금.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이었죠. 환급받을 세금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수금은 자산입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했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미수금은 이제 30,000원이 아니라 40,000원이 돼야 되겠죠. 이럴 때는 40,000원. 자비이익이 만약에 10,000원이 있다면 환급을 그만큼 더 받는 거예요. 전자신고 환급한 거. 이것이 미수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이해했다면 환급의 경우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만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고요. 환급받는 세액은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래가지고 환급은 언제 받느냐? 신고 끝나고 30일 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일반 환급은 여러분 이론 때 배웠죠?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조기 환급은 15일 내에 환급받는다. 아마 부가세 이론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환급이다 그러면은 30일 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급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변의 보통액은 땡땡 세무서에서 돈이 들어오고요. 대변의 미수금 이제 들어왔으니까 미수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요거 매달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적립분계, 그 다음에 납부시분계 이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이게 나오든 환급까지 따지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 자, 1년에 4번은 회계처리해야 되는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꼭 알아줘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정리를 안 했죠. 그래서 오늘 부가세 정리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수행 2번에서 정리분계하는 거예요. 수행 1번은 그럼 뭔데 생략하느냐? 수행 1번은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쭉 그동안 보면서 이것이 뭡니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찾아보면은 여러분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우리 연습했으니까 이거 통과하고 수행 2번 합니다. 자, 제2기 7월부터 9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그러면 2기 정리는 며칠자로 해야 돼요? 2기 예정의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9월 30일이죠. 그래서 9월 30일자로 회계처리할 겁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회계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도 설정해라. 이 거래처 코드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부가세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를 용산세무서로 해야 되죠.
그런데 거래처 등록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등록한 후에 하라 그랬으니까 용산세무서 거래처 등록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용산세무서 거래처 등록. 자, 여기 거래처 등록은 여기죠.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일로 들어가세요. 일반에다 하면 돼요. 세무서 같은 데는 금융이나 카드회사가 아니니까 일반에다 하면 됩니다. 자, 11번째 줄에다가 코드는 4002. 4002죠. 엔터. 용산세무서.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모르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비워두세요. 그냥. 네. 상호밖에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네. 용산세무서라는 상호만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코드하고. 자, 이제 정리회계를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2계정 과세기간으로 작성하시고요. 저처럼 불러보시겠습니까? 이게 저장된 게 맞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틀렸는지 모르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다시. 네. 자, 그러면 저하고 한번 숫자 맞춰봅시다. 자, 여기 있는 매출세액 11,015,000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입세액 5,480,000인데요.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세 번째 차감세 5,535,000 맞아요? 네. 뭐 저하고 전표 똑같이 입력했으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아마 한 번은 얘기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분계할 때 바로 요 세 칸의 숫자를 가지고 정리분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기간이 되어가지고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었다면 여기 18번의 세액란 여기에 10,000원을 입력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이에요. 예정과세기간이니까 이거 없습니다. 자, 없으므로 자, 매출세 이거는 개정과목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러면 매입세는 이거 개정과목이 뭐였을까요? 예,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이게 그동안 3개월치 부가세 대급금 전체 합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감세가 이게 납부할 세액이거든요. 아까 배우셨죠? 납부할 세액은 뭐다?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긴 숫자는 복사해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매출세 있죠? 여기 셀을 마우스로 딱 클릭해요. 그러면 커서가 저렇게 파랗게 되죠?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숫자를 복사 떴어요. 일반전표에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는.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로 갑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9월 30일로 정리해야죠. 9 엔터 30일 날짜를 9월 30일로 입력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복사해온 게 부가세 예수금을 복사해 왔어요. 자, 정리할 때 부가세 예수금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차변. 네, 정리할 땐 차변. 자, 구분에다가 3번 차변하시고 코드에다가
부가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부가가 들어있는 개념 과목 중에 부가세 애수금 255 선택하세요. 자, 거래처 적요 전부 생략하시고, 적요는 그냥 한번 넣어볼까요? 예, 공부도 할 겸. 예, 적요의 코드에다 보면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적요 예, 맞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계할 거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자, 차별에다 놓고 컨트롤 V 하면은 11015000 붙여지죠. 예. 자, 엔터 하시고 두 번째 줄에 9분에서 4번 대변 예, 또 부가 네,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135 자산. 자, 엔터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적요 코드는 부가세 애수금과 상계 여기 7번 적요 넣어주면 되죠. 네, 7. 자, 대변에다 입력할 숫자 부가세 신고서 탭을 마우스로 클릭. 그래가지고 매입세 요 셀을 마우스로 클릭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뜨고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네 5480000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가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입력해야죠. 대변에 미지급 세금은 261 코드 용산세무서였죠. 아까 코드 만들었죠. 자, 용산 거래처를 용산세무서로 입력. 적요는 뭐가 맞느냐? 8번 부가세 미지급 계상이라는 적요 쓰시면 돼요. 금액은 아까 거 복사해오면 되죠. 네,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535000 차감세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끝납니다. 이게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부가세 정리분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다 합니다. 자, 그 밑에 수행 2번은 이제 25일이 지났어요. 방금 회계 처리한 후로부터 25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회계 처리는 며칠 날 회계 처리였냐면 9월 30일에 회계 처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25일이 휘딱 지나가지고 10월 25일이 되어서 부가세를 납부했어요. 어디서 납부했느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켰어요.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이죠.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 신한은행은 대변이고. 자, 여러분 차변에 뭐가 와야죠? 납부할 때? 예, 그렇습니다. 미지급 세금. 용산세무서. 요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자, 정리분계는 납부하는 날 하는 겁니다. 납부하는 날 10월 25일 날 납부했대요.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딱 납부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납부에 관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자, 3번 차변에 미지급 세금 261 거래처 코드 용산 세무서. 자, 적요에 밑에 선택할 만한 거 없으니까 적요에다가 부가세 납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금액은 네,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컨트롤 V 하면 5535000 그 4다 있죠. 5535000 예. 자, 두 번째 줄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103. 앞으로 보통예금은 검색하지 마시고 103 이렇게 숫자로 코드로 개념 과목을 입력합시다. 자,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코드에다가 신한 엔터. 신한은행 보통 9800이 엔터 하시고 적유는 위에 거 복사하면 돼요. 엔터로 부가세 납부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위에 553500을 그대로 보고 입력하시거나 컨트롤 V로 하시거나 해서 5535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3만 5천원을 납부했을 때 회계 처리죠. 네, 이것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계정 정리 분계, 이 분계는 매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익혀둬야 되고요. 225페이지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수행 2번의 풀이 밑에 있죠. 9월 30일 날 우리가 어떻게 전표 입력했나요? 네,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요렇게,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요렇게 입력했죠.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세금 용산세무서로 요렇게 입력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풀이 보시면은 10월 25일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 차변에 미지급세금 용산세무서 이렇게 입력했죠.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입력했죠. 네,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227페이지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중복이 되네. 중복이 되니까 네, 5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5번 하나만. 자, 5번 하나는 그냥 답이 나옵니다. 네, 9월 말 용산세무서에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보는 날 재무상태표 조회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방금 미지급 세금 분계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9월 말에는 아직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냥 전표, 여기 일반 전표에 미지급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그냥 5,535,000을 답으로 입력하면 되지요.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조회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네, 재무상태표를 9월달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9 엔터. 자, 미지급 세금 가보세요. 맞겠죠? 네. 미지급 세금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므로 유동부채 속에 있습니다. 5,535,000 여기 보실 수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출제 예상 평가 문제 위에 1, 2, 3, 4는요. 우리가 앞에서 몇 번씩 해보았기 때문에 다 생략했고요. 마지막 하나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와 그 다음에 정리 분계까지 다 정리가 끝났고 이제 3일 패션의 제5장 결산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회계 처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 회계 처리 우리 공부하겠습니다.